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도지사가 되어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직도 충청북도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100일 동안 우리는 꿈의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난관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꿈과 올바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다는 자가, 즉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형상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가 없는 결핍, 백두대간과 항남, 금북 정맥을 포함한 국립공원에서 초래된 규제,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오는 다중 규제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띄게 되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을 공급하고 교육, 보육, 돌봄 등 아이는 부모가 낳고 기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 육아의 대변혁을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베드인 충북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충북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농사짓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시간 노동의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가 육성되어서 기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투입될 것이고, 천억 창업기금과 청년 창업을 위한 연수와 지원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진한다는 전략 위에 10만 명의 영상자서전을 실현하고 문화 소비 10-10-10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우선 인구를 늘려 소멸군에서 탈출하기 위한 귀농, 귀촌, 취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레이크파크 하우스를 공급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에너지, 농촌을 함께 살리는 워터 에너지 푸드 하우스 넥서스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최고의 인재를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취임 1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모든 능력과 경험은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불면의 밤은 계속될 것이고 토막잠이 부족한 수면을 대체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충청북도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고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만류와 시장 군수님들의 조언 등을 무릅쓰고 외롭게 고뇌하고 결단하여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0세 500만 원, 1세에서 4세까지 200만 원의 출산 육아 수당은 지금까지 이 나라 안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지난 20년의 충북 도정에서 거의 전무한 복지 정책을 처음으로, 그것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말고 출산, 육아, 농민, 노인수당 등 단 한 푼도 지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공약의 후퇴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의 침체와 국내 세수의 급격한 감퇴, 그리고 1,000억이 넘는 계속사업에 들어가는 건축비 지출의 상승을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저는 공약을 후퇴하기는커녕 특히 출산 육아수당의 경우 각종 복지수당을 더욱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부족한 복지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청주시 등 공약의 이행에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현재의 여건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지 정책을 두고 정부 당국도 도 공무원도 시장 군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수당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시도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양육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시도는 있으나 출산수당은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육아수당을 1,080만 원, 30만 원씩 36개월을 줄 계획으로 있고, 강원이 2,400만 원, 50만 원씩 4년 동안 48개월을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이런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26만 원을 지급하고 가족급여를 13세까지 격주로 18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출산지원금을 590만 원을 주고 가족급여는 13세까지 격주 18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농민수당을 60만 원씩 주고 효도비는 80세 이상의 10만 원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확대할 생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 민선 7기까지 제대로 된 현금성 복지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2022년에는 1인당 19만 원을 여성 농업 바우처로 줘서 예산이 21억 정도가 투여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었던 복지 예산의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효도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는 어르신 효도비는 전국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만 어르신 효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상승,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국내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2021년 4.1%에서 2023년 2.1%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2.9%로 급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금리 인상 등으로 도세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 20.6%의 증가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13.2%, 22년 전망은 지금 3.9%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세의 증가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 건설 자재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에서 엄청난 양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추진 공사에 약 1,200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의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복지 예산에 수정이 불가피한 조건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군 반대가 파격적인 출산 정책에 상당히 부담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조정하는 문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산수당 1,000만 원과 양육수당 6천만 원 지급으로 사전 공약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인당 최대 약 5,26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부 지원금 및 도시군 재정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대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거는 뭐 이를테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왜 국비에 의존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당시에 국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었고 그럼 모든 공약이 그러면 국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공약을 당연히 도지사로서의 이런 예산을 주는 문제는 토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시군구 매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도지사 혼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산 육아 무슨 수당을 전부 다 도에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 때도 국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이번에 육아 수당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0세부터 1세까지는 지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수당이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이번에도 정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것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 국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선거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도나 시군이 오롯이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던 유권자들이 있으셨다면 그분들한테도 딱히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후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가 일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일부 후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약에 대한 그를 줄여야 된다거나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 공약을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민수당과 그 효도수당의 경우에 있어서 여건이 개선된다면 그것을 증가시킬 용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여기 지금 출산수당 1,000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있어 본 적이 없고 과거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이것이 공약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공약에 대해서는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얼마 전에 지사님이 행안부 장관에게 그 도청 리모델링 그 비용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혹시 뭐 어떤 회신을 받으셨거나 비공식적으로라도 답변을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제안했는데 하나는 너무 많은 행안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여기에 배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또 이 교부금을 주는 문제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를 가서 이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개의 시청과 도청 가운데 이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65년 된 건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밖에는 지금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행안부가 우리에게 이걸 도청을 옮기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에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대대적인 인사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말씀 좀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제 의사를 반영한 인사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지금 실제로 도의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인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도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판단이 다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인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과 개혁을 위한 인사를 할 것이고 적재적소에 소위 김영환의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가능하면 많은 그 공무원들을 승진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그 문화국장 같은 분이 지금 행안부로 돌아가실 때 그쪽에서 오시게 되면 한 자리가 더 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돌려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국장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조기 퇴진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이 승진이 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씨 인사를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어떤? 당연히 적재적소에 인사를 할 것이고 지금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지금 충북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성과 부분에서 이제 저희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레이크 그 의뢰성사가 인용돼서 충북지원 특별법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큰 틀에서 접근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성과를 이루신다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큰 성과는 안 되겠지만 변호사는 빈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이제 어떤 노드를 갖고 있는지.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과 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또 말하자면 정치권의 또 국회의원들의 공감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이지, 이것이 무슨 잘못됐을 때 무슨 빈손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우리 도민들은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문제는 도민들을 얼마나 단결시키고 또 우리가 같은 생각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슬기롭게 접근하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 이 문제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가 지금 이 문제에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바다가 없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의 문제, 또 하나는 백두대간을 포함한 이 지금 국립공원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자원과 이 댐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규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 전에 대통령과 총리 또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의견을 확실히 피력을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느 수위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환표 혁신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저희가 쏟고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충청북도에서 구현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이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문제도 지킨다 한들 그것이 출산율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0만 원의 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출산 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이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지금 호주나 우리가 지금 독일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본 결과 거기에서 이렇게 출산 장려를 준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엄청난 규모의 뭐 실험이라면 실험이고 도전이라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만약에 2, 3년 내에 우리 충청북도의 출산율이 전국 최고로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충청북도에서도 새로운 변화지만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290조, 300조의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는데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해냈다는 그런 면에서의 이 우리의 혁신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그 현금성 복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보육과 이 돌봄이라는 형태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정도에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농촌에 지금 일손이 없는 문제를 만약 도시농부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없어서 지금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4시간 근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6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 근로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투입하는 이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틀림없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지금 그 충청북도의 어르신들 10만 명의 영상 자선을 찍는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 플랫폼의 최고의 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를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대한민국의 개혁과 우리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정도를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베드이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엔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자료 보면은 얼마 전에 강원 전북하고 연구원들이 같이 이제 토론회도 하고 또 11월 출범식 예정하면서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오지 연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진척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진태 지사와는 같이 공동 보조를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소양강 댐과 우리 충주댐은 지금 많은 이익을 내고 수자원공사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 배당이라고 할까 우리한테 돌려주는 양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출연금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결정된 대로 하면은 충주댐이 270매덕이 돼 있는데 충주댐에 배당 우리의 출연금이 270매덕이 돼 있는데 우리는 47몇 %만 이곳에서 받고 나머지는 딴 댐에다 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주댐에서 나온 수익의 배당은 전기요금, 전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 곱하기 100분의 30인가요? 30이죠? 30이고 또 용수양에서는 100분의 22, 용수양에서는 100분의 6이고 전기양에서는 100분의 22로 돼 있는데 요게 그 법에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그 출연금을 받아서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우리한테 다 줘야 되는데 60억밖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줘야 된다는 주장을 김진태 지사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연금 자체가 너무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적인 댐을 갖고 있는 모든 지역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가운데서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주는 그 문제는 강원도지사와 우리가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위와 내용에 따라서는 그 보조를 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자원 관리에 관해서는 댐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댐의 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한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댐의 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댐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물이고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배당금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환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국에 있는 댐을 갖고 있는 경상북도,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연대의 부분과 내용을 달리해 가면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그 국립공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립공원이 오늘 알아낸 것이지만 단위 면적당 우리는 7%의 국가의 그 면적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충청북도는 그 전 국토의 8% 정도가 국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이 엄청난 규제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그 단위 면적당 국립공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뭐 광주시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광역이니까 그 광역 자치도로 보면 우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런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가장 큰 규제를 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BC와 예타가 안 나와서 지금 길을 낼 수가 없었고 또는 소통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조정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14일날 첫 국감을 앞두고 계신데요. 이게 그 자리에서도 현금 공약이라든가 또 이제 전 시장께서 추천하셨던 무예 퇴비라든가 레이크 파크의 실체라든가 이런 게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대응하실 건지? 대응은 없고 뭐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 의원님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회를 건의를 하실 거잖아요. 응? 충북 현안도 건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의 대표 발의, 행안부 의원들 대표 발의로 하는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의 그 내용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런 그 수자원 지역에서 또 백두대간이 있는 이런 그 역대 국립공원이 많은 지역에서 용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또 바다가 없는 지역이라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현안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총리가 하든 행안부 장관이 하든 그렇게 입법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내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시행령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거기서 뭐 우리한테 뭐 무슨 이를테면 물을 뭐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의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겠지만 저희가 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결핍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귀중한 자리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100일 최고의 성과로는 좀 어떤 거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무슨 성과를 낼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무슨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든지 또는 뭐 이런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동안에 100일 동안 충청북도에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그 문제 의식 내지는 진단을 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정도의 진단을 내리는데 진일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사실 여러 생각보다 좀 많은 난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당초에 생각하셨던 구상하고 좀 변화를 해서 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아직은 그대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글쎄 지금 제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료비 후불제에 난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올해 안으로 시행을 해볼 건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미세한 준비가 필요하고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지만은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재정의 압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손실이 많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료의 영역을 축소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거 임플란트 2개 정도 그다음에 인공관절, 고관절, 고관절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심장 수술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늘거나 줄거나 할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65세 이상 그다음에 또 장애인 또 독립유공자 뭐 이런 등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거의 그 수혜 대상이라고 할까 그런 손실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많이 좀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이 되면 이 기금 문제와 이런 것들이 좀 더 규모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는 거의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는 그 치과의사협회 쪽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우선 그 치과의사협회하고 저녁을 한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제 치과의사협회장이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치과의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진료의 현실과 병원의 경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치과계가 뭐 동원돼서 할 그런 일이 아니고 원하는 병원만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그 진료도 그런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것도 원하는 병원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 후불제에 참여하는 병원의 명단이 우리 홈페이지나 뭐를 통해서 알려지고 각 지역마다 그 병원을 찾아가면 이 진료 후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 문제를 파악하게 되지 치과의사계가 전부 다 들어온다든지 또는 무슨 의료계가 전부 다 들어온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해서 그러나 뭐 단연코 저는 모든 의사와 모든 병원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병원은 전혀 리스크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돈의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 병원 그 은행이 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가 무슨 너무 손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큰 문제가 돼갖고 이걸 중단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현금성 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돈을 분납할 때 생기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내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모랄 해저드가 아닌 범위 내에서 신용불량을 무릅쓰고라도 진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돈을 못 낸다.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케어라든지 지금 의료보험에서 뭐 MRI 같은 거를 지금 보험을 처리해가지고 수조 원의 지금 의료보험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거둔, 지금 의료보험료로 거둔 것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우리 방식은 돈은 본인이 나눠서 내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과 손실만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 내지는 진료의 그 진료비와 그 결제의 그 방식을 바꿔줌으로써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실이 100억이 난다. 우리 예산이 100억이 날아간다.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최소한도 1,500억 내지 2,000억의 진료가 공급되고 난 뒤에 100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신용이 날아가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손실이 100억이 날 때까지는
그동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분납해서 낼 거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낼 거기 때문에 리턴이 되지만 100억이 다 손실로 나타나기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진료를 1,500억이나 2,000억을 공급해야만이 그 100억의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그냥 줄 때는 100억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의료 후불제로 진행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자본금이 만약에 그 1,000억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1조 5천억 정도의 신용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100억의 돈을 손실을 받게 되면은 1,500억 내지 2,000억의 그 진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복지의 정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행되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좀 하나. 예, 예. 네. 아까 인공관절 얘기하셨는데 인공관절은 지금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원래 공약하실 때 착한 은행 수익 기금 추진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네,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공관절에서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이다. 그런데 자기 부담금이 15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150만 원에 대한 그 진료 후보를 실행하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지금 65세 이상은 2개를 해주고 있는데 2개를 해주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이 2개만 심어가지고는 지금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를 더 심는다고 할 때 이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 후보를 시행하는 건데 하나당 지금 의사회가 결정하고 있는 게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4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 되면 22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220만 원을 2개를 심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22개월 내는 겁니다. 저기가. 또 여유가 되는 사람은 20만 원씩 11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진료 후불제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지금 개업가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120만 원 정도를 다 받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거는 뭐 10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어떤 건 60만 원짜리 임플란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진료를 받으면 120만 원씩을 받는 그런 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의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의사들의 무슨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착한 은행은 앞으로 이 착한 은행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그 착한 은행에 모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은행을 저는 P2P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핀테크로 이 착한 은행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행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진료 후불제에 쓰는 은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뭐라고 지지할까 ESG가 만들어지는 은행이 돼서 은행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기에는 섣부른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일단은 올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적립해 놓고 무슨 농협이나 뭐는 우리가 관련 있는 은행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착한 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할 것이고 착한 은행이 틀림없이 돈을 버는 또 우리 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은행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평생 국제공약 관련해서 네.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과랑은 다른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이게 사과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선 이게 1,000만 원을 주는 공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신문이 그렇게 쓰실 거죠. 김영환이 현금석 공지를 후퇴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사과했다. 그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선거 때 그때 왜 정부의 예산에다가 그걸 보태서 하지 않았냐든지 아니면 이것을 몇 번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냐든지 이런 거에 매달려 있으시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쌍둥이를 베고 있는 소프라노 그 가수를 만났는데 지금 이 출산 장려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명이니까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 가서 낳아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주는 정책은
저로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건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4년 동안 해야 되는 제 주도하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여기에다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농민수당을 언제 이시종 지사 때 단 10만 원에도 준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왜 충청북도에 현금복지가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올해 제가 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거 10만 원 늘려서 준다고요. 국장님, 내년에 60만 원 주면 얼마가 나가죠? 전체 금액 646억 원. 646억이 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후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가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가혹한 일이고, 1,000만 원을 주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약 후퇴고 뭐 말 바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영환 지사가 뭘 좀 사과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육아의 문제는 이거는 나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무슨 현금성 복지라는 말 자체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 낳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이 없고 충청북도가 없는 일인데, 여기다가 지금 1,0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으로 간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거 때 어떻게 얘기했냐. 거기다 그것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의 가치라고 할까, 의미라고 할까, 이게 반감되기 때문에 용어를 어떻게 쓰냐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그 양해를 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경제 상황과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지출의 문제가 지금 도에 너무나 각박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했고, 이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그 협의가 필요하고 또 청주시를 포함한 이 부분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도로 양보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이것이 충청북도의 출산율이 1.5 정도가 올라간다. 9년쯤 올라간다. 당연히 저는 현금성 복지를 더 늘릴 것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규상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돈을 좀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있다면 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다 돈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60만 원 주는데 왜 100만 원 안 주냐. 그때는 100만 원 준다고 하고 60만 원 주자. 조금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3, 4개월 더 있으니까, 3, 4년 더 있으니까 내가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못 늘리면 그때 가서 도민들한테 이거는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 아니면 사과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그 의미 있는 일인데, 이것이 너무 단순화되고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또 다른 지방자치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주는 돈의 그 액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이를테면 그 선거 때 우리가 사실 이런 경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 지금 예를 들면 지방자치 연수원을 지금 제천을 보내는 문제인데, 보내면 지금 건물 비용이 600매덕이 그걸 보내야 됩니다.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도립
대학이 있는데 도립대학에 기숙사를 짓는데 지금 그게 뭐 100몇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몇십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의 인건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에 나가는 돈이 1200억인데 1200억이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이거 복지 다 해도 해결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 비판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양해를 구할 그런 나는 충분한 그런 여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MBC 정보.